네, 안녕하세요. 에이미 영쌤입니다. 오늘은 중2 동화 윤정미 7과 문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과의 주요 문법은 두 가지인데요. 현재 완료 시제와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현재 완료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현재 완료는 시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시제라는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에 have 플러스 pp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자, 현재 완료가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네,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렸는데 화살표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걸 봐서 이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시제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여기를 지금 now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전까지는 다 과거 시제겠죠. 그렇죠. 과거 시제라고 이렇게 나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문장 두 개를 보시면 I lived in Seoul. 나는 서울에서 살았다 라는 문장은 그냥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I have lived in Seoul since I was born. 나는 태어난 이후로 쭉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이 두 가지 시제를 비교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먼저 단순 과거 시제를 한번 볼게요. 나는 서울에서 살았다. 살았다라는 lived라는 건 이 지점을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건 서울에 살았다라는 이 과거 시제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한 지점밖에 나타내지 못해요. 즉, 내가 언제까지 서울에 살았는지 또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고요. 그냥 과거에 언젠가 살았다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 시제이고요. 나는 I have lived가 나타내는 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시점 정도를 제가 was born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was born이라는 건 과거 시제입니다. 태어났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since 다음에는 과거 시제만 나올 수 있습니다. since가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거든요. 이래로라는 건 언제부터 쭉, 그 후로 쭉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내가 태어났고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이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됐을까요? 그래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는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현재 완료가 have 플러스 pp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have가 조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고요. 자, 조동사로 쓰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을 나타내고자 하면 have 다음에 not 또는 never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려고 할 때는 이 have 조동사이기 때문에 have와 주어 자리를 바꿔주면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pp 과거 분사의 형태의 동사가 본동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즉, have lived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이 lived, 살다라는 동사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완료의 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현재 완료 용법 중에서 첫 번째는 경험이고요. 이번에 7과에서 나오는 문장들에서 나오는 현재 완료와 관련된 문장들은 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먼저 경험은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경험이니까요. 뭐 먹어본 적 있다, 마셔본 적 있다, 읽어본 적 있다, 이렇게 들어본 적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경험에서는 이렇게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three times, 뭐 four times 이런 식으로 이런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게 되면 경험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이런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ever이라는 건 네, 뭐 한 번이라도 즉 이제껏 살면서 한 번이라도 뭐 이런 뜻이고요. never는 결코, 절대 뭐뭐 않다라는 뜻이죠. before 이전에, once는 여기서 한 번의 의미고요. twice는 두 번입니다. 세 번부터는 이렇게 뒤에 times가 붙습니다. times가 붙게 되면 몇 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힌트가 되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게 되면 아, 경험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I have been to Jeju Island twice 라고 나왔습니다. 네, 힌트가 여기 딱 보이죠? twice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주의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have been to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건 이거 꼭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have been to의 의미는 가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가본 적이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go니까 have gone to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have gone to는 나중에 결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본 적이 있다는 have been to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나는 제주도에 2번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have been to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험입니다. 그리고 she has read this novel before. 자, 여기를 read가 아니라 read라고 읽은 건 네, pp죠, pp. read, read, read. 철자는 같고요. 발음만 다릅니다. 이렇게 have 플러스 pp의 형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have가 아니라 has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에 이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전에이면 선생님 ago 쓰면 안 되나요? ago도 뭐뭐 전에잖아요. 안 됩니다. ago는 과거 시제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go는 현재 완료 시제와는 같이 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계속 한번 볼게요. 계속은 뭐뭐 해오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계속이기 때문에 뭐뭐 동안 해오고 있다. 언제부터 쭉 뭐뭐 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계속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게 여기서는 for과 since예요. 꼭 구별하셔야 되는데 for 다음에는 구체적인 기간이 나옵니다. 숫자가 나와요.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그리고 since 다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시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네, 과거 시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의 한 시점이 나옵니다. 연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since 다음에 어떤 과거 시제의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Amy has lived in Seoul for 5 years. 자, 에이미는 has lived, 살아오고 있다. 서울에서 for 5 years, 5년 동안. 여기서 5년이라고 구체적인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for를 써야겠죠. 그리고 he has studied English since he was a child. 자, 여기는 since 다음에 절이 나왔어요.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다 나와 있는 문장이란 뜻이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ince 다음에 과거 시제 쓰라고 해서 여기에 꼭 이렇게 was, 과거 시제의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는 구체적 기간, since 다음에는 과거의 한 시점 이렇게 구별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뭐뭐 해서 그 결과 어쩌어쩌 하다 또는 뭐뭐 해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I have lost my wallet. 자, have lost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여기 PP 형태라고 했죠? lose, lost, lost입니다. 자, 나는 잃어버렸다. 나의 지갑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긴 하지만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잃어버려서 지금 나한테 없다라는 의미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서 지금 나한테 없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she has gone to Paris. 자,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have gone to라는 건 결과에서 나올 거예요 라고 했죠. 그 이유는 has gone to는 가버리고 지금 여기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녀는 Paris, 파리에 가고 여기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꼭 반드시 뭐랑 비교해서 외우라고 했죠? 네, 맞아요. have been to 하고 꼭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have been to는 가본 적이 있다 라는 경험이고요. has gone to는 가버리고 여기 없다라는 결과라는 걸 구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되는 건 이 has gone to라는 건 해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의미 자체가 가고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이 주어 자리에 1인칭과 2인칭 주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인칭과 2인칭 주어라는 건 I, you 라는 거죠. 또는 우리, 너희들 이렇게 1인칭, 2인칭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지금 파리에 가고 여기 없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네, 귀신인가요?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이 has gone to는 1인칭, 2인칭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것까지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완료인데요. 완료는 크게 이제 just, already, not yet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just가 들어가게 되면 막 뭐뭐 했다. already는 이미 뭐뭐 했다. not yet은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로 해석이 됩니다. She has just arrived in America. 그녀는 막 미국에 도착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이제 네, 벌써 눈치를 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just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already의 위치, 그리고 not yet. 이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 가지 예문을 다 한 거거든요. just already는 have pp 사이에 들어갑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녀는 막 미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he has already had dinner. 그는 이미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 yet이라는 건 부정문에서 쓰이면 문장 맨 끝에 나와서 I have not finished my homework yet. 나는 아직 나의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have 플러스 pp, 주어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플러스 pp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제 본문에서 나온 이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I've never seen a blue sky, said Johnny. 네, 조디가 말했어요. 조니가 나는 have 지금 이렇게 VE가 줄여진 거, 축약된 거죠. have입니다. I've never seen have 플러스 pp의 형태, 현재 완료 시제고요. never이 있는 걸 봐서 네, 경험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결코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즉 나는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조니가 말했어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Dad, have you ever rolled down a hill? asked Radha. 자, 라다가 아빠한테 물어본 거죠. Have you ever rolled?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에서 have는 네,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주어랑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you have 이렇게 되겠지만 주어인 you와 자리를 바꿔주니까 네,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Have you ever 네, 한 번이라도 아빠는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간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이것도 경험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have로 물어보게 되면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당연히 have로 합니다. 네, 만약에 있으면 yes, I have. 그런 경험이 없으면 no, I haven't.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 볼까요? I've never heard a bird sing, said Radha. 자, 이번에도 라다가 말을 했는데요. I've never, 축약형이죠. Have never heard. Hear, heard겠죠. 여기도 보시면 never이 있기 때문에 경험입니다. 나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뜻이죠. A bird sing.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heard가 지각동사죠. hear, 들어보다. 지각동사가 쓰인 문장이 오형식인 거 알고 있나요? 네, 지각동사가 쓰이게 되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쓰이는데요. 지각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 또는 ing, 현재 분사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bird가 sing, 노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문장이에요. And I've never felt the wind, said Johnny. 자, Johnny가 말했어요. 그리고 I've never, 여기도 never, 경험입니다. 자, 뭘 경험해 본 적이 없을까요? felt는 feel, felt, felt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뜻이요. 자, 나는 바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문장들이었는데 해석을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또는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입니다. 즉, 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Have you ever heard of the story? 네, 여기서 보시면 바로 힌트 찾으셨을까요? ever? 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They have learned English for 6 years. 네, 힌트 찾으셨을까요? 네, for 6년 동안이에요. 몇 년 동안? 그러면 이거는 계속이 되겠죠? 해오고 있다. 6년 동안 그들은 영어를 배워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2번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3번 나오면 답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he has been to 부산 once. 네, 보이죠? once, 한 번 뭐뭐 해봤다겠죠? 그리고 여기서 has been to라는 건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죠? 경험입니다. 가본 적 있다 has gone to 아니에요. has been to입니다. 그는 부산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다. 자, 그럼 답은 이미 나왔어요. 답은 2번이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풀어보면 I've never met him before. 자, 여기는 never before. 나는 전에 그를 결코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이죠. 마지막 She has read the book twice. twice가 나왔죠. 그녀는 그 책을 2번 읽어본 적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즉, 이 힌트가 되는 걸 제가 힌트가 되는 부사나 부사구를 꼭 확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석을 다 해가지고 풀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재 완료 시제가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힌트부터 한번 찾아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겁니다. 맞는 거 찾는 거죠. 네, 이렇게 밑줄이 하나도 없는 문제를
받게 되면 친구들이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뭐부터 봐야 되는지, 어디가 뭘 틀린 걸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쭉 보시면 현재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눈치껏 have 플러스 pp가 있는지 한번 그것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 She has just arrived at the airport. 네, 딱 보면 맞는 문장 같지만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has just arrived죠. pp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의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또 일단 1번은 틀렸네요. pp의 형태가 나오지 않아서 pp는 우리가 불규칙 동사 변화에 나오는 pp 제외하고는 다 ed가 붙어있는 형태가 과거 분사예요. 네, 그리고 2번 볼게요. I've had dinner last night. have 플러스 pp도 다 나온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네, 왜 틀렸냐? have 플러스 pp의 현재 완료, 이런 걸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last night이라고 나와 있어요. last night이라는 건 과거 시제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런 부사구는 콕 집어서 지난 밤이라는 과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와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3번 볼까요? You have gone to Seoul. 너는 서울에 가고 여기 없다. 제가 꼭 주의하라고 했던 거 있죠? have gone to라는 건 가고 여기 없다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1인칭과 2인칭은 나올 수 없다. 2인칭, you가 2인칭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 문장도 틀렸네요. 4번 볼까요? They have lived here since 5 years. have lived, have 플러스 pp 나왔고 since 나온 거 보니까 계속인데 뭔가 이상하죠? 네, since는 뭐뭐 이래로 뭐뭐부터 쭉이라고 했어요. 5년부터 쭉은 될 수 없고요. 5년 동안이라고 써야지 맞겠죠. since가 아니고 for를 써야 한다는 거죠. 4번도 틀렸네요. 그럼 일단 답은 5번일 건데 왜 5번인지 한번 볼게요. He has heard about that movie before. 자, 그 주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 아니고 has 나왔고 here의 pp 형태 heard 나왔고요. about that movie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before 전에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네, 이거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로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 문제 바로바로 풀 수 없다면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거예요. 자, 다른 형태의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서술형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봤는데 대부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을 주죠. 몇 자로 쓰세요 라고 나와요. 제가 한번 칸을 만들어 볼게요. 1번 문제. 자, 이렇게 칸이 주어지게 되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위에 나와 있는 두 문장을 막 짜집기 해서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온 문제는 일단은 읽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내용 파악을 한 후에 두 문장의 내용을 하나로 합해서 그 한 문장의 내용을 영작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즉 먼저 읽고 해석을 해봅시다. I lived in Seoul 2 years ago. 자, 여기 보시면 lived라고 시제는 과거입니다. 나는 살았다. 서울에서 2년 전에. 과거 시제니까 어고가 가능합니다. 즉 여기는 과거예요. 2년 전에 서울에서 살았대요. I still live. 여기 보시면 시제가 뭐죠? 현재입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서울에서 산다예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이거 배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의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네, 현재 완료 시제다라고 해서 배웠죠.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pp가 기본 형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하면 한 문장으로 했을 때 나는 2년 동안 서울에서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문장을 영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영작에서 가장 기본은 주어 동사죠. 주어는 당연히 나죠. I. 자, 그리고 다음에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pp가 기본 형태입니다. have lived. 자, 여기까지 썼으면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쓴 거예요. 자, 나는 살고 있다. 서울에서. 서울이니까 in 서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2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2년 동안. 동안은 네, for 쓸 수 있습니다. For 2 years.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에요. 네, 다 쓰셨을까요? 그래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은 처음부터 무조건 칸체로 생각하지 말고 읽고 해석해서 내용 파악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그 한 문장을 영작을 하라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한번 또 시도해 볼까요? 자, 먼저 칸은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밖에 안 되네요. 네,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He lost his key. 이제 그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라는 과거 시제입니다. He doesn't have it now. now 보세요. 이거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인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즉, 잃어버려서 없다. 잃어버려서 없다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네, 결과에서 배웠습니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이제 주어 동사 해서 문장 영작해 봅시다. 그는 열쇠를 잃어버려서 없다. He.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네, have 플러스 pp이지만 주어 3인칭 단수면 has 플러스 pp가 된다. 잃어버렸다. lost. 자, 그리고 뭘 잃어버렸죠? 그의 열쇠를 his key. 네,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렇게만 쓰면 그는 열쇠를 잃어버려서 없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거 막 껴 맞추려고 하면 막 have도 들어가고 it도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칸이 있다고 해서 껴 맞추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문법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네, 가주어 it, 진주어 to 부정사.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요. 생각보다 이건 좀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왜 굳이 쓰냐? 그러면 영어에서는 주어 부분이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면 문장이 조금 완성도가 없어 보여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To solve this problem is easy.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동사, 보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영어에선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거는 짧은 편에 속하지만 또 이제 수식어구가 더 붙게 되면 주어가 너무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서 쓴다라는 겁니다. 이 동사 앞에 부분, 이 전체 주어를 뒤로 보내고 이 대신해서 가짜 주어 it을 쓰는 거죠. 그래서 it is easy to solve this problem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t is kind to help others는 원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To help others is kind 이렇게 됐었겠죠. To help others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인데요. 이 전체를 뒤로 보내고 이 자리 대신해서 it을 썼다. 그래서 가주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쓴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간단해 보이지만 조금 어려운 게 아래 나온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미상의 주어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말 그대로 의미만 주어예요. 이 문장에 주어가 있죠. it이라고 지금 주어 자리에 이미 주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주어를 쓰고 싶어요. 그 주어가 뭐냐면 이 to solve라는 투부정사를 행하는 사람, 투부정사의 행위자, 누가 문제를 푸는지 그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써주고 싶을 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써주는 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for이나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격으로 써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주어라고 했죠. 의미만 주어이긴 하지만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은 주어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있는 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t is easy for her to solve this problem. 자, 뒤에 나와 있는 to solve this problem이 진짜 주어고요. it은 가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어부터 해석을 하면 되죠.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쉽다라는 뜻인데 for her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녀가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래 for 의미대로 그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녀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쉽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이해가 되실까요? 의미상의 주어는 말 그대로 의미만 주어인데 투부정사의 행위자, 투부정사를 행하는 사람을 써주고 싶을 때 그러면 주어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준다. 그런데 또 of 플러스 목적격은 언제 쓰냐라는 건 옆에 있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kind, wise, nice, good, silly, stupid, foolish, polite, rude, careless, generous 친절한, 현명한, 좋은, 성격 좋은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silly, stupid, foolish는 다 어리석은이죠. polite, 예의 바른 rude, 무례한, careless, 부주의한, generous, 관대한 이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 이때는 투부정사 앞에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주면 됩니다. 의미는 마찬가지로 주어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있는 이가 넣어서 원래는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친절하다라는 건데요. of 이유기 때문에 너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참 친절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7과 본문에서 나와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it's also hard to jump there. 자, 그곳에서 점프하는 것은 또한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여기가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가주어 it은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점프하는 것은 또한 어렵다. Because 왜냐하면 Earth pulls you down, said Dad. 자, 아빠가 말한 건데요. 왜냐하면 지구가 너를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점프하는 것은 또한 어렵다. 그럼 여기 그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지구겠죠.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뭐죠? gravity, 중력이죠. 이 중력 때문에 점프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It was exciting to think about all the new things they were going to see and do. 여기 너무 길었겠죠, 주어가. to부터 do까지가 다 주어였을 거예요. 즉,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거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한 건데요. 자, 투부정사 하는 것은 was exciting, 흥미진진했다 라는 뜻이죠.
자, 뭐가 흥미진진했는지 한번 볼까요? To think about all the new things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all the new things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흥미진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새로운 것들이요.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흥미진진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냥 주어 동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접속사 또는 관계대명사가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셔야죠. 자, 주어 동사까지 다 나왔는데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는 건 C와 do라는 동사는 타동사거든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무엇을 보고 뭘 했는지가 안 나왔습니다. 즉 목적어가 빠졌다는 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 또는 대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시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선행사에 all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관계대명사 then만 쓸 수 있죠.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어떤 모든 새로운 것들이냐? They were going to,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죠. 주절의 시제가 was,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시제를 일치를 시켜준 겁니다. 과거로. 자, 그들이 뭐 하려고 했던 거요? see and do, 보고 또 할 예정이었던 그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흥미진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도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확인을 해주세요. 세 번째 볼게요. That is difficult to walk on earth, said Radha. 아빠, 지구에서 걷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라다가 말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은 이제 원래의 형태로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To walk on earth is difficult.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바꿔 쓰기 쉽죠. 네, 여기 전체를 뒤로 보냈다. 이 자리에다가 is을 넣은 거다.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걸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가주어, 진주어, 구문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 친 이세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세 쓰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세 쓰임 첫 번째 제일 잘 아는 게 대명사죠. 우리가 인칭 대명사에서 배웠잖아요. 자, 대명사로 쓰이면 해석은 그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에 나왔던 걸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비인칭 주어가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것은 인칭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붙이는 건데요. 뭐뭐 있었죠? 날, 시요, 개거명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날, 시요, 개거명이 뭐냐? 날씨, 날짜, 시간, 요일, 계절, 거리, 명함. 이런 것들은 인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it을 주어로 하고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용법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중3 정도 고등학교 때 가면 가목적어 it도 나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오형식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를 보시면 It is important to read books. 자, 주어인 것 같은데 뒤에 to read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진짜 주어죠. it은 가짜 주어로 쓰인 it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지금 가주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It is getting dark outside. 밖이 어두워지고 있다. 네, 요게 뭐냐면 명암이에요. 명암, 밝고 어두움, 어두워지고 있다.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it을. 자, 두 번째 볼게요. It is my sister's watch. 그것은 나의 여동생의 시계이다. 네, 이거는 제가 그것이라고 해석을 했죠. 대명사라는 뜻이죠. 세 번째 볼게요. It is impossible for him to find the answer. 자, 불가능하대요. For him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가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주어처럼. 그가 그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주어 진주어네요. 여기가 진짜 주어, 이거 가주어. 답은 일단 3번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It is snowing heavily today. 오늘 눈이 몹시 많이 오고 있다 라고 했어요. 네, 눈이 오는 건 날씨죠. 비인칭 주어입니다. 5번은요. It is 3 kilometers from the station. 자, 그 역으로부터 3km 있는 곳에 있대요. 이거 뭐죠? 거리죠, 거리. 거리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이렇게 it이 대명사로도 쓰이고 비인칭 주어로도 쓰이고 가주어 진주어도 쓰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밑에 두 문장은요. 네, 혹시 몰라서 의미상의 주어 넣는 것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it is difficult blank me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진짜 주어고 가짜 주어입니다. 자, to solve,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써주고 싶을 때 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고 했죠? 답은 for me예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아래는 조금 다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맞아요. 그런데 네,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네, 여기 형용사요. 여기 어떤 형용사가 나오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for이 아니고 뭐다? of 플러스 목적격이다 라고 했죠. kind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형용사도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